천안에선 일명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적 모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천안시가 과태료 처분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9일부터 18세에서 49세까지 청장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동안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특히 태권도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8월에도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세종시가 최근 이뤄진 6-3 생활권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정부의 기타 지역 공급 폐지를 재차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에선 일명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 오픈 채팅창에 천안 모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자 각종 모임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까지도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때에 따라선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채팅방이나 모임 자체가 문제될 건 없지만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시국엔 방역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행 관련 오픈 채팅방에선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대천 해수욕장 등으로 10여 명이 여행을 갔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2일 최초 확진자 4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천안 10명, 아산 2명, 청주 1명 등 모임 참석자 13명과 지인 4명 등 모두 17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천안시는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서 치료비를 각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만약 역학조사 비협조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9일부터 18세에서 49세까지 청장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10부제 사전 예약이 실시되는데 자세한 일정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오는 9일부터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1972년 1월 출생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까지입니다. 사전 예약은 대상자가 많은 만큼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는 9인 사람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10부제 운영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대리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접종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입니다. 아울러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36세에서 49세 추가 예약이 진행되며 20일에는 18세부터 35세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예방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위탁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달 들어 하루 10명 이내로 발생하던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동안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특히 태권도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서 지난 4일 기준으로 15명, 5일 오전 기준으로 12명 등 이틀 새 모두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10명 이내로 발생했다 닷새 만에 다시 두 자릿수 발생을 기록한 겁니다.
이 중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명 가운데 5명은 보람동의 한 태권도 학원발 집단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세종 756번과 761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학원으로 학원 수강생과 가족이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관내 태권도 학원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수련회를 다녀왔고 이 수련회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학원 수강생과 관계자 등 밀접 접촉자 50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학원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일각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가정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만남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이뤄진 6-3 생활권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정부의 기타 지역 공급 폐지를 재차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주 이뤄진 자이 더시티 일반 공급 경쟁률은 약 200대 1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약자 24만여 명 가운데 85%에 달하는 20만 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 신청자로 집계되는 등 청약 과열 경쟁이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춰지고 세종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 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오마이뉴스가 세종의 본사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오마이뉴스 본사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지역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시민 저널리즘 학교와 인생 학교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공간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 기자와 세종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개방형으로 운영됩니다.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가 6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새로운 보건소 청사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옆인 옛 교육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앞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부서 배치 등을 거쳐 10월 초 정식 개청할 예정입니다.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거봉포도가 올해 첫 뉴질랜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천안포도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2천만 원 상당의 거봉 1,760kg을 항공편을 통해 수출했습니다. 한편 올해 천안에선 총 42헥타르의 면적에서 총 430톤의 포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중기청 소상공인팀의 이근범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지방 중소기업청 이근범 주무관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시범상가를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소비와 유통 환경이 비대면화, 디지털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매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마트 시범상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네. 스마트 시범상가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스마트 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가를 말합니다. 스마트 시범상가에 도입되는 대표적인 스마트 기술로는 스마트 오더와 안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 AI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스마트 미러 등이 있고요. 이 중에 두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스마트 오더는 고객이 매장에서 비대면으로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것이고 스마트 미러는 옷가게나 미용실 등에서 고객이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 스마트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거나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입니다.
네, 그럼 신청 대상과 또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밀집 지역에 조직화된 사업 주체인 상인회가 있는 상점가이며 전통시장에도 상인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금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8월 19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범상가 모집 공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서류를 작성하셔서 해당 상점가가 위치한 지역에 기초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천안에 있으면 천안시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홍성에 있으면 홍성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30곳 내외를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선정되는데 조금 유리할까요? 사업 선정이 되시려면 우선 신청하는 상업 밀집 지역 내 상인들께서 자신의 점포에 스마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스마트 오더나 키오스크 같은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유리하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정 결과는 9월 셋째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선정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오더를 신청한 점포에 구축 비용 3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 스마트 미러, 스마트 메뉴보드나 AI 무인 판매기 등 고가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70%, 자부담은 30% 비율로 해서 최대 455만 원까지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부담 30%는 점포에서 부담하시는 건데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실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충남 지역에도 이미 스마트 상가 시범 사업에 선정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충남 지역은 작년에 최초로 홍성의 명동 상점가가 선정이 되어서 스마트 기술 보급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천안의 신부 문화거리 상점가와 명동 대흥로 상점가가 선정이 되었고 서산 중심상가와 공주 산성시장 4곳이 추가로 지정되어서 현재 스마트 기술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금범 주무관이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8월에도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아산페이는 사용자 편의에 맞게 모바일과 카드, 지류 상품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사람당 한 달에 1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아산지역 농협 및 우체국 전 지점, 지류 상품권은 농협지점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의 정보화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9월 야간 정보화 과정을 추가로 개설합니다. 이는 주간 참석이 어려운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것으로 ITQ 엑셀과 블로그 교육 등 2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엑셀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블로그 교육은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아산시청 별관 4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아산시 시민정보화 교육 누리집 또는 아산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엑셀 과정은 6일부터 블로그 교육은 27일부터 가능하고 인원은 각 과정별 18명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해 제1회 아산 도시포럼이 오는 12일 개최됩니다. 이번 도시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아산시 도시공간 인식과 운영 전환, 아산 시민만의 도시재생 정책을 점검해 행복한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립니다. 포럼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코로나 이후 도시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천안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오는 19일까지 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직산읍 천안 SB플라자 3층에 위치한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올해 4월 개원했습니다.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응모 자격과 채용 절차 등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가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와 둘레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일 송악저수지 명품 트레킹길 1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했으며 자연이 준 선물을 보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코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송악면 유곡리, 동아리 궁평리 일원 약 8.8km에 수변 데크로드 820m와 목교 캔틸레버교 147m 설치 등이 단계별로 추진돼 2022년도 완공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송남 휴게소 뒤편 단절된 200m에 대한 수변 데크 연결 공사가 진행됐다고 알렸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앞 어진동 C18 상업용지가 10년째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디스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토지 공급 주체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LH, 그 권한을 넘겨받은 세종시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은 탓인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한림건설의 버티기 전략 때문인지 무성한 풀숲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상업용지는 부지 면적 12,280제곱미터로 지난 2011년 6월 한림건설에 매각됐다며 면적만 놓고 보면 국립박물관 단지 5개 핵심 시설과 2개 통합시설 부지 면적의 약 1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의 생활체육 지도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나왔다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0일 천안시 체육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이 제기한 천안시 체육회 부당해고 판정회의를 실시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의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한번 천안시 체육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해고 결정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관의 연이은 부당해고 결론에도 천안시 체육회는 이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매년 8월에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모두 6,051명. 충남과 세종에서도 370명이나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분석된 원인균 가운데 약 79%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파악됐고 노로바이러스와 장염 비브리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식중독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30도가 넘는 상온에서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조리된 음식물은 2시간 안에 먹고 남을 경우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경우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물도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손을 흐르는 물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어류용,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자주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설사나 복통, 탈수 증상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세종의 한 아파트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 청약에서 만점 통장이 나오는 등 세종시 전국구 청약의 높은 청약 열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타 지역 폐지를 주장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1순위 청약에서 22만여 명이 몰렸던 세종 자이더시티의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점제 청약의 평균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해당 지역은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기타 지역은 60점대를 훌쩍 넘기는 등 높은 점수를 보유한 통장들이 대거 청약에 몰렸습니다. 특히 한 세대가 분양된 84제곱미터 P타입 기타 지역 청약에선 84점 만점 통장이 나오기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첨이 불가능한데도 일단 청약부터 하는 일명 묻지마 청약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이 아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100여 명이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소중한 청약 기회를 허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종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면서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세종시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전국구 기타 지역 청약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청원 게시 이틀이 지난 4일 12시 현재 1,200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세종시 역시 기타 지역 청약 폐지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한 가운데 이 점이 하반기 청약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에 열어놓는 문제는 좀 저희는 자칫하면은 좀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우려도 있고 또 과열 공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이것은 좀 차단해 줬으면 좋겠다. 한편 올해 하반기 세종시에 남아있는 분양 물량은 6-3 생활권 M 퍼블럭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876세대가 오는 12월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당초 관심을 모았던 6-3 생활권 M2 블록 공공분양은 분양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지방보조금 자율 감시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신고 취지와 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아산소방서가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40분쯤 119 구급차로 이송 중 출산한 산모에게 베네저고리, 미역, 기저귀,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육아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세종시 북악면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곡리 노고봉 일대 165m 구간의 등산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이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다음 달 6일 개강하는 하반기 프로그램 37개 강좌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성 스틸랜드에서 금속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54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91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